요새 사람들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되고 싶은 거 부자, 하고 싶은 거 공무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리앗입니다. 지난번에 직장과 직업 선택하는 법에서 영상 올렸는데 댓글이 좀 많이 달리기도 했고 따로 메시지가 좀 왔어요. 잘 봤다 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뭐 새내기 대학생부터 이제 뭐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저와 같은 비슷한 나이의 30대 초중반 좀 고민하시는 분들 이렇게 연락 좀 많이 받았거든요. 먼저 영상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셨던 그 질문들 중에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말씀드리려고 켰냐면, 직장과 직업의 차이점부터 좀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장과 직업의 차이점, 그리고 뭐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부자가 아니라 뭐 부자 되는 법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저만큼만 좀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지 정도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직장과 직업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과 직업의 차이점을 쉽게 살펴보려면, 직장, 직업, 한 글자 차이죠. 끝이 장이냐 업이냐. 자, 그럼 여기서 쉽게끔 앞에 글자를, 직자를 둘 다 사자로 바꿔보세요. 직장에는요 여러분, 사장이 있는 곳이고요, 직업에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쉬워요. 직장은 여러분 사장을 위해 일하는 곳이고요, 직업은 사업, 내 개인적인 일이죠. 내 일, 나를 위해 일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계산하면 가장 쉬워요. 직장에는 사장이 있는 곳이고, 사업은 나를 위해 일하는 곳이다. 아시겠죠? 직장과 직업,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장을 위해 일할 것이냐, 나를 위해 일할 것이냐. 그럼 당연히 뭐 다들 뭐 사업할 거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그러지 않다는 거. 가장 많은 요새 사람들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되고 싶은 거 부자, 하고 싶은 거 공무원.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공무원을 꿈꿔요.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새 이렇거든요. 똑같아요. 당연히 뭐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것보단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더 좋은 걸 알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누군가의 어떤 회사에 속해 있길 바라고, 그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복지, 내가 뭐 이런 복지, 여기 회사 복지가 어때요? 뭐 주 5일 근무인가요? 막 이러면서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잠재력을 더 끄집어내고 누군가를 위해 일하면서 내가 나중에 사업할 때 겪어야 될 그런 리스크를 막 미리 겪는 거거든요, 사실 월급 받으면서.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일하면서 급여 받고 한 달에 내가 하루라도 더 쉬고 싶어 하고, 복지가 여긴 어떤데 저긴 어떻고 막 이런 것들, 이런 뭔가 복지 혜택, 내 주 업무보다 그런 콩고물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공통점은 뭐죠?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부자가 되는 길이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또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부자 되고 싶다면서 지금 직장에서 일합니다. 그럼 당연히 부자 될 수 있는 확률이 없죠. 근데 내가 발품을 팔아서 뭐 치약을 팔든 칫솔을 팔든 뭐를 팔든 간에 내가 내 돈 주고 자본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그거를 팔면서 이익을 남겨요. 그럼 이거는 내가 내 시간에 비해서 내가 판 만큼의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은 시간과 돈을 바꾸는 거잖아요. 노동력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근데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는 리스크는 있지만 무조건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 노력한 만큼. 노페인 노게인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부자 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부자 될 방법은 사업 아니면 영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아니면 영업. 내가 애시당초 사업 자본금이 있고 돈이 있고 좀 이렇게 뭐가 있어, 그러면 처음부터 뭐 사업하면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부자가 아니지만 어찌됐건 저는 그런 자본금이 이렇게 넉넉하게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런 사업 아이템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영업을 시작했어요. 영업을.
영업을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데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영업 아닌 게 없어요. 진짜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업인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영업인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부터가 다 영업인 거예요. 영업이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아니면 영업인데, 많은 사람들이 영업 같은 걸 하려고 하지 않죠. 왜? 어려워 보여서? 해보지도 않고요. 그냥 남들한테 아쉬운 말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세일즈하고 무언가를 판다고 하면, 이게 미국이나 이런 나라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무언가를 좀 판다고 하면 되게 좀 안 좋게 봐요. 폰팔이, 뭐 보험팔이, 뭐 정수기팔이 이런 것처럼 무언가를 사람들한테 팔고 그것들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정말 나쁜 게 아니거든요. 좋은 건데 그것들을 비하합니다. 더 웃긴 건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들이 그런 말을 더 써요. 그래 나 보험팔이야, 그래 나 폰팔이야, 막 이런 식으로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예우했을 때 상대방도 나를 예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영업하는 사람들부터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막 이렇게 자기 괜히 피해의식에 쩔어서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해 보세요. 내가 어떤 영업을 하든 간에 내가 나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필요한 거든 아니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한도에서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최선의 양질의 정보를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저는 그게 세일즈라고 보고, 그 세일즈가 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100대 기업들 있죠. 대기업들, 100대 기업들을 보면은 그 총수들 있잖아요. 재벌 총수들을 보면요, 영업을 안 해본 CEO들이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뭐 재벌 2세, 재벌 3세들도 경영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영업부터 공부하잖아요. 뭐 국내 영업 파트 갔다가 해외 영업 파트 갔다가 나라에 귀국하고 돌아오면서는 이제 뭐 임원으로 복직을 하죠. 임원으로 이렇게 복귀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런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영업이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거고, 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팔아야 되죠. 그래서 항상 영업 파트가 가장 중요해요. 어떤 회사든 그렇습니다. 이게 마케팅 회사든 아니면 제조업이든 어떤 그런 영업 파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돈이 오고 가고 돈이 흐르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사업에만 목매지 마시고요. 사업도 다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 자금이. 그러니까 일단 영업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회사에서 종속돼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일을 하지만, 보험 일을 한다 치면 내가 보험회사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회사랑 나랑 동등한 위치에서 위촉 계약서를 씁니다. 위촉 계약서. 그렇게 해서 코드를 부여받고 그 코드를 가지고 내가 회사의 상품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에 대한 보수도 받고 이런 식으로 대우도 받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영업이란 거에서 너무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신다든가 선입견을 가지신다든가, 여러분이 그동안 봐왔던 영업했던 사람들이 어떻든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영업했든 뭐 그런 인식이 안 좋든 간에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나한테는 기회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좀 이렇게 선입견은 좀 배제하신 상태에서 일을 좀 선택하고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저는 부자가 되려면 못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나 하나 고생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먹고 살고, 부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가 된다면 저는 못할 게 없어요. 왜요? 군인들은 똑같잖아요. 목숨 바쳐서 나라 지켰는데, 수많은 직업 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사명감 가지고 일하잖아요. 나라를 지킨다는 그 사명감. 제가 지금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나라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제 가정을 지키는 거죠. 내가 아빠로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한 만큼 내가 마주한 이 사람의 사람도 중요하고 이 사람의 가정도 중요하니까 저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부자들은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부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함께 이렇게 어울리면서 본 것들이 뭐냐면, 정말 시간 약속 정말 잘 지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해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출항 15분 전, 출항 1시간 전 뭐 이런 게 다 방송이 나와요. 그때부터 배웠어요. 뭐 15분 전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예의와 뭐 에티켓들. 근데 이거 일하면서도 똑같이 쓰는데 부자들은 더 심해요. 약속 장소 30분 전에 나와 있고 1시간 전에 나와 있고, 나와서 책을 읽고 있다거나 무언가 딱 그 시간을 지배하는 게 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관리가 정말 생명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되게 예민해요. 그런 뭐 최신 뭐 트렌드와 동향 이런 거에만 예민한 게 아니고요. 그런 건 당연한 거고, 그런 내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세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그럼 지난번에 뭐 제가 샀다 합시다. 그러면 이번에 만날 때 자기가 먼저 와서는 제가 뭘 마실지를 알고 기억하고 시켜놔요. 그런 정말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정말 배려심이 넘치고 좀 세심하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뭐냐면 여유로워. 뭐 걸음걸이가 뭐 여유롭다 뭐 이런 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 진짜 그런 우스갯소리 같은데 뭐 실제로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 모르겠죠. 우리가 뭐 그런 옛날에 조선시대 살았던 게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건 여유로움이 좀 묻어나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살고 이렇게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마음이 막 각박해지고 이렇게 조급해질 때가 정말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막 부자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여유로움을 또 배워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딱히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아, 저런 여유로움이구나. 저게 바로 여유구나. 내가 그동안 했던 건 여유로운 척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느낄 수 있더라고요. 여유가 묻어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겉으로 보고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껍데기 보고 그 사람의 내실,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건 어디에 살건 어느 회사에서 일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봐주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일수록 좀 심하게 겉모습에, 그러니까 그 선물보다 그 선물 포장에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뭐 옳다나 이런 걸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몇 평에 사나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회사는 어디 다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 사람의 껍데기들, 그 사람의 스펙이나 그 사람의 외향적인 것들, 저 사람이 시계를 뭘 찼나 옷을 뭘 입었나 막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관점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끼는 게, 사람을 정말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부자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그 제 입장에서의 그 제 기준에서의 부자들일수록요, 저한테 맞춰준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엄청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만나다 보면 되게 편해지고, 아, 이런 사람이 이렇게 돈이 많아 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딱 느꼈어요. 아, 내가 이게 착각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편하게 느낀다는 건 정말 편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그만큼 눈높이를 낮춰서 맞춰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느끼는구나 라는 걸 또 깨달았거든요. 배운 거죠. 아, 그런 걸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랑 되게 재밌게 농담해주고 같이 어울려주고 밥 먹고 친하게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이 나랑 같은 뭐 이런 건 아닐 뿐더러 편하게 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의 있게 대하는 그 기본은 좀 지키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단히 이렇게 말해봤는데요. 저도 세상을 배워가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여기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몸짱굴레TV 여러분들도 똑같이 세상을 배워가고 계시겠지만, 세상을 살면 살수록 정말 느끼는 게, 세상은 넓고 대단한 사람도 정말 많고 또 배울 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궁핍해도 여러분, 그거는 그 현상일 뿐이지 앞으로 그러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더 세상 밖에 나오시고, 대단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배울 것도 많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더 만나고 뭐라도 배우려고 하시고, 또 신기한 게 뭐라도 만나면서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들이 그걸 또 아는지 모르는지 무언가의 메시지를 던져줘요. 그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그런 말 한마디에 저는 되게 많이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힌트도 많이 얻을 뿐더러 되게 막 위로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과 사람 속에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그 안에서 어우러져 있어야 돼요. 혼자 동떨어져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짱굴레TV 여러분들 정말 항상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지금 구독자 480분이신데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4,800만 5천만 국민 중에 이 500명이라도 저는 너무 소중합니다. 나와 이렇게 세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이야기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이 5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보다 더 양질의 내용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정말 우리 몸짱굴레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꼭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